여러분은 지금 통장에 얼마 정도의 돈을 모아두고 계신가요? 굳이 통장이 아니더라도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도 재산이 나눠져 있고 연금을 수령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꽤나 여유롭게 그동안 돈을 모아두고 은퇴 후 현금 흐름을 충분히 준비해 놓았을 것이고, 누군가는 자식들을 도와주거나 나 자신 혹은 다른 가족의 건강이 악화되어 돈을 거의 모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노년의 돈은 중요합니다. 노년의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저 있어 보이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돈이 있으면 당연히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이는 아마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것입니다. 물론 돈이 있다고 마냥 또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자식들끼리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사기꾼들이 접근하는 등 주변에 파리들이 꼬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돈이 없는 쪽보다는 있는 쪽을 택할 것입니다. 돈을 잘 모았다면 그 돈을 잘 지켜야 하고, 돈을 별로 모지 못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돈 되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이 별로 좋지 못하거나 다른 특별한 이유로 일도 할 수 없게 된다면 사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에 의존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돈을 모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삶의 궁극적이고 진정한 목적은 행복이지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돈이 좀 없어도 어떻게 인생 말년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85년 동안 2천여 명의 일생을 추적조사한 결과 사실 행복의 핵심 조건은 돈이 아닌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인간관계는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이렇게 행복의 핵심 조건이 인간관계인 반면 사람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압도적인 1위도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해당하는 인간관계는 안 좋은 관계, 불필요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 성인 발달 연구소는 1938년에 청년 456명을 뽑은 뒤 현재까지 그들의 삶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이 중 84%의 참가자가 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했고, 이 중 60명은 이미 90세를 넘은 나이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행복의 핵심 조건으로 뽑은 것이 앞서 언급했던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돈이나 성취감, 건강 등 다양하지만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중요성이 증명된 것은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공동체와 연결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긍정적이고 위기를 잘 극복하며 건강한 것으로 입증이 된 반면, 고립된 사람은 성취가 낮고 수명도 짧았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성공학자인 시비케라에 의하면 성공의 85%가, 행복학자로 유명한 포엘도 행복의 85%가 원만하고 바람직한 인간관계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그냥 인간관계가 아니라 원만하고 바람직한 인간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한 인생을 생각했을 때 실패한 사람의 대다수가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해 실패한 것으로 단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간 박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인생의 실패 중 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하며, 나머지 85%의 실패자들은 공통적으로 인간관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간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두통이나 피로, 알레르기 질환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안 좋은 인간관계 때문에 건강이 악화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좋은 관계는 몸과 마음뿐 아니라 두뇌까지 보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좋은 대인관계를 위해서는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연인 관계에서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상대가 나를 정말 좋아하는지 의심하고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이때 너무 상대를 믿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의존을 하거나 의심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나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말은 자신이 지금 어떤 감정인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는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하루 중 일부의 시간을 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지금 나의 감정 상태는 어떤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안 좋은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늘 논쟁을 하게 되거나 그 사람과 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이 더 많이 느껴지거나 내가 별로 신뢰가 가지 않고 상대가 나의 자존감마저 떨어뜨린다면 이는 좋은 인간관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해로운 관계를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관계를 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카톡을 차단하거나 전화번호를 삭제하면 됩니다. 물론 가족의 경우는 조금 복잡하겠지만 가족이 아니라면 클릭 몇 번으로 간단하게 관계를 끊어내버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좋게 정리하려고 했다가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괜히 좋게 관계를 끊어내려 했다가 상대가 나에게 악감정이 생겨 안 좋은 소문을 내버릴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내 감정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냥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것이 체력도 아끼고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개선하면 그 체력과 에너지를 더 좋은 인간관계에 쓰고 아니면 지금 내가 집중해서 하는 것들에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인간관계만 옆에 두면 좋지만 누군가는 그냥 관계 자체에서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편한 분들입니다. 댓글을 보면 이런 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굳이 혼자가 편하고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면 굳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혼자서도 하루하루를 바쁘게 잘 즐기는 분들이라면 괜찮지만 문제는 혼자 있을 때 그저 TV를 보고 하루가 길게만 느껴지는 분들이라면 외로움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또 안 좋은 관계에 엮이게 되고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루하루가 따분하고 도대체 재미가 없다고 느껴지고 점점 산다는 것의 의미를 찾기 힘들어진다는 생각이 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앞으로 남은 긴 세월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어떤 분은 7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세상은 넓고 배우고 즐길 것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대부분 후자의 삶을 원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관심이 가는 것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앞서도 언급했듯 나로 살아간다는 것은 호기심과 의욕을 잃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을 이끌며 생을 가꾸어 간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와 관련하여 인생 후반기에 나로 살아가기 위해 알아야 할 3가지 지혜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인생에 도움되는 지혜들 모두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첫째, 슈퍼 에이저가 되라. 파워 시니어와 액티브 시니어와의 차이는 명백하다. 액티브 시니어가 고령임에도 적극적으로 여가 생활을 즐기며 문화 활동에 나선다는 의미의 개념이라면
파워 시니어에는 이런 생활 패턴의 가치를 계속 추구해 나가는 동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긍정적 영향력을 주변에 힘차게 파급시켜 나간다는 의미가 더해진다. 바꿔 말하면 액티브한 삶을 유지하거나 단순히 연장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힘의 원천을 만들어가면서 보람있는 삶을 재창조해 나간다는 뜻이다. 나이도 50에서 60대 또는 60에서 70대로 국한할 필요가 없다. 도전 의식과 의지만 뚜렷하면 80대 이상이라도 얼마든지 파워 시니어가 될 수 있다. 가치로만 따지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파워 시니어의 삶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남들의 평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로지 본인의 기준으로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모레는 더 나은 발전적인 삶을 지향하면서 생활하면 그만이다. 그러다 보면 그 가치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물이 스며들듯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흘러들어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아가서는 사회의 물줄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데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파워 시니어의 삶인지 자연스레 궁금해진다. 사실 정해진 답은 없다.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더 정확한 대답일 것이다. 각자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과 현재 처한 상황 그리고 앞으로 지향하는 인생 목표에 따라 수백 수천 가지의 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일관되게 흐르는 마음가짐이며 나아가서는 정신이다.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짧을 수밖에 없는 시점에 서서 어떻게 하면 훗날 결코 시시하지 않은 삶을 지향했고 그렇게 되도록 후회 없이 노력했다라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생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만 한다면 그 자체로 이미 파워 시니어의 삶에 입문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한 마음가짐과 정신이 있다면 나이 들어서도 얼마든지 활력을 유지하고 보람있는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슈퍼에이저라는 용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슈퍼노인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이 표현은 비교적 최근인 2007년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신경과 의사인 마르셀 무술람이 처음 사용했는데 80세 이상의 나이에도 몇십 년 더 젊은 중장년층 못지않은 기억력과 인지기능을 지닌 사람을 일컫는다. 그런데 2016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 부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연구진이 슈퍼에이저 개념을 일반적인 은퇴 연령인 60세 이상으로 확대해 새로운 각도에서 분석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뇌신경과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저널 오브 뉴로사이언스에 발표되었다. 연구진은 60에서 80세 사이의 노인 40명으로 구성된 그룹과 18에서 32세 사이의 건강한 젊은이로 구성된 41명 그룹 사이의 기억력을 비교했다. 40명의 나이든 그룹에는 각각 슈퍼에이저에 해당하는 17명과 일반 범주의 23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연구진은 이들에게 16개의 명사 단어 목록을 6번 읽고 나서 20분 후에 각자 기억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단어를 말하게 했다. 일반 노인은 9개 이하의 단어만 기억하는 데 비해 슈퍼에이저 그룹은 14개 이상의 단어를 기억해냈다. 이런 슈퍼에이저 그룹의 기억력을 다시 젊은이 그룹과 비교하니 거의 같은 성적이 나왔다. 그 후 MRI 뇌영상을 촬영해 각 그룹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기억력과 학습에 관여하는 대뇌피질 영역이 슈퍼에이저들은 일반 노인들에 비해 현저히 두터웠으며 건강한 젊은이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였다. 사람의 기억력은 보통 30대의 정점에 도달한 뒤 그 후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화에 따른 관련 두뇌 조직의 위축 때문이다. 그러나 슈퍼에이저 그룹에서는 이런 위축 현상이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젊은이 못지않은 기억력과 인지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기억과 인지활동에 관련된 두뇌 영역을 젊었을 때처럼 활발하게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무엇인가 힘든 과제를 꾸준히 수행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두뇌 영역의 또 다른 기능 때문에 힘든 활동을 많이 하면 피곤이나 좌절 등의 불쾌한 감정이 함께 생긴다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거나 한계에 가깝게 육체적 활동을 할 때 생기는 느낌 말이다. 이런 느낌 때문에 우리는 도전을 이어가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게 된다. 슈퍼에이저가 되는 길이 어려운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슈퍼에이저가 되는 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외국어 공부다. 파워 시니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파워 시니어나 슈퍼 에이저가 되기 위해 힘든 어학 공부를 한다는 게 그 뜻과 이상은 좋아도 현실적으로는 너무 막연하고 공허한 목표일 수 있다. 아무리 이론이 그럴듯해도 미래의 계획이 중요한 젊은이가 아닌 다음에야 나이가 웬만큼 든 사람에게 힘든 공부를 시작하거나 계속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뚜렷한 동기부여가 되지 못한다. 외국어 공부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목표 없는 소일거리에 지나지 않는다면 들이는 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에 대한 가성비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은 멀고 막연하지만 현실은 가깝고 실제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이 들어서 하는 외국어 공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1. 노년 생활의 활력이 된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루하루가 따분하고 도대체 재미가 없다. 점점 산다는 것에 의미를 찾기 힘들어진다. 앞으로 남은 긴 세월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좌절감과 한탄을 종종 듣는다. 외국어 공부는 이런 노년 생활의 나태함, 무료함을 일시에 해결해 줄 수 있다. 시작하는 순간 새로운 배움에 대해 긍정적 전율을 느낄 것이며 계속하는 동안 매일매일 즐거운 긴장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조금씩 발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의 활력이 솟아난다. 2. 자신감을 갖게 해준다. 매사에 자신감은 정말 중요하다. 자신감을 잃으면 우울해지고 우울해지면 각종 정신적, 육체적 질병에 걸리기 쉬워진다. 특히 노년에는 그렇지 않아도 육체적 쇠퇴에 따른 상실감이 큰데 정신적 자신감마저 잃어버리면 그야말로 날개 없이 추락하게 된다. 바로 이럴 때 외국어 공부는 자신감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나도 외국어를 잘할 수 있다. 나도 아직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 나에게도 여전히 공부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다. 어떤가? 생각만 해도 자신감이 불끈 솟아나지 않는가? 3.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 이유로 들고는 있지만 그 중요성에 있어서만은 시니어 계층에게 가장 솔깃하고 큰 동기부여가 되는 이유가 아닐 수 없다. 치매 예방을 위해 고스톱을 친다는 핑계까지 있는 판에 우아하고 품격 있으면서 보람도 남다른 외국어 공부를 통해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다면 가히 금상첨화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나이 들어 외국어 공부에 새롭게 도전해서 끈질기게 이어나가기만 한다면 앞서 열거한 다양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뿐더러 이른바 파워 시니어로 가는 길목에서 중요한 문턱을 이미 넘어선 것이나 다름없다. 파워 시니어라는 단어에서 흔히 연상되는 육체적 활동에 더해 지적인 파워까지 겸한 진정한 파워 시니어로의 여정이 시작되는 셈이다. 인생 후반기에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동안 보람이 컸던 만큼 어려움도 당연히 적지 않았다. 가장 피부에 와닿았던 문제는 역시 나이였다. 사실 어른이 되면 외국어 배우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나 역시 이번에 장기간 어학연수에서 마치 나이를 잊은 듯한 열정으로 열심히 공부에 임했지만 이른바 현타가 오는 순간을 수시로 맞이했다.
나이는 역시 나이일 수밖에 없다는 새삼스러운 깨달음이었다. 무엇보다도 과거 젊을 때에 비해 떨어진 기억력을 절감했다. 물론 여전히 웬만한 젊은 학생들 못지않다는 평가를 받곤 했지만 이전에는 두어 번 외우면 될 것을 3번, 5번 심지어 10번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뼈저리게 느꼈다.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말도 점점 실감이 되었다. 집중력의 저하도 큰 문제였다. 나중에는 눈까지 침침해지려고 하니 아,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구나 하고 자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학원에서 돌아와 숙소에서 복습과 예습을 할 때도 30에서 40분 이상 집중하기 힘들 때가 많았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뾰족한 묘책이나 비법이랄 수는 없지만 기억력 감퇴의 해결책으로는 여러 차례 반복을 마다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애를 썼다. 기억력 감퇴만큼 시간을 더 들여 반복 공부를 함으로써 이를 만회하려고 노력했다고 보면 된다. 질이 떨어지면 양으로라도 승부를 걸어야 하지 않겠는가. 집중력 저하 문제는 정신무장으로 대처해 나갔다.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도 없고 맞설 수도 없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그동안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여유를 갖고 까짓것 집중력이 좀 떨어졌다고 한들 큰 흐름에는 무슨 걸림돌이 되겠는가 라고 생각하며 힘을 냈다. 그리고 어쨌든 오늘이 내 남은 생애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라고 되새기며 지금이야말로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할 최적기라고 마음을 다잡아 나갔다. 결국 시니어의 공부 성패는 드러나는 눈앞의 어려움에 결코 주눅들지 않고 인생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해 나가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라는 정신을 마음에 제대로 담는 데서 결정될 것이다. 갈 길이 멀다는 것도 오히려 큰 위안이다. 끝이 어디일지는 모르지만 걸어가야 할 길에서 푸른 나무와 맑은 새소리를 만나고 마주치는 옹달샘에서는 보람과 가치라는 물이 샘솟을 것이라는 것만은 자신하기 때문이다. 인생 후반기에 기억해야 할 3번째, 매일매일 잘 익어가는 사람이 되라. 2017년 욜로라는 단어가 혜성처럼 등장해 강력한 해일처럼 우리 사회를 휩쓴 적이 있었다. 서양에서 꽤 오래전부터 있던 You Only Live Once라는 표현을 2011년 캐나다의 한 래퍼가 노래에서 욜로라고 줄여 부른 이후 대중화되었다. 그런데 뒤늦은 2017년 갑자기 한국 사회에 뜨거운 유행어가 된 것은 그 전에의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 편이라는 한 케이블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출연자가 홀로 여행하는 금발의 외국인 여성에게 대단하다고 칭찬하자 그 여자가 욜로라고 대답한 것이 계기였다고 한다. 어쨌든 욜로의 등장 이후 적지 않은 사람이 열광하며 사회적 일탈을 감행했다. 그러나 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면 이렇게 자유분방한 일탈과 쾌락 추구와만 연관 짓는 것일까? 발상을 달리하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숙명이기에 오히려 더 진지하게 삶의 긴 노정을 알차게 계획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야말로 파워 시니어로 가는 길에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호수 위에 우아하게 떠있는 백조의 자태는 물밑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발의 존재 덕분이다. 그런데 사실 백조가 물 위에 그냥 떠있기만 할 때는 발을 요란스럽게 움직일 필요가 없다. 속이 빈 뼈와 몸속의 공기주머니, 꼬리 근처에 있는 기름샘에서 분비되는 기름을 발라 방수 기능을 더한 깃털 등의 부력 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백조가 물밑에서 보이지 않는 발을 열심히 움직여야 할 때는 앞으로 나아가거나 역류에 대항하여 자세를 유지할 때다. 언어 공부뿐 아니라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는 세상 모든 일이 이와 같을지도 모른다. 타고난 재능, 능력, 지력, 체력 그대로의 모습만으로 살고자 하면 구태여 노력이라는 이름으로 애를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인생 여정에서의 의미 있는 전진을 위해서 또 때로는 퇴보를 막기 위해서는 백조발의 움직임처럼 남모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류의 술 중에서 고급품을 따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술의 숙성에 있다. 숙성 과정을 거쳤느냐 거치지 않았느냐 또 얼마간 어떤 식으로 거쳤느냐에 따라 고급술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세계적으로 숙성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유명한 술로는 위스키와 코냑이 있다. 그런데 이런 술도 발효와 증류 과정만을 마쳤을 때는 우리가 아는 위스키와 코냑과는 거리가 멀다. 단순한 투명한 때깔의 거친 느낌이 나는 풋내기 술에 지나지 않는다. 이 세련되지 못한 술을 오크와 같은 나무통 속에서 짧게는 수년간 길게는 수십 년간 담아서 숙성해야만 진정한 명품 술로 변한다. 숙성 과정에서 거친 나무 표면으로부터 끊임없는 자극과 상처를 받아가며 그 진정한 맛과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다. 마치 술의 세월의 풍상을 겪게 하는 것과 같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네 인생과도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까칠한 나무통은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일상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사회와 다를 것이 없다. 오래 숙성된 술은 인생의 온갖 단맛 쓴맛을 맛보아가며 인생의 깊은 뜻을 이윽고 체득한 중장년이나 원숙한 노인과 같은 셈이다. 그런데 이들 술은 나무통의 좋은 향과 오묘한 풍취를 받아들이면서 매력적인 호박색과 함께 진정한 깊은 맛을 지니게 되는 동안에 정작 자신은 세월의 풍상 속에 어쩔 수 없이 몸이 점점 오그라드는 것을 경험한다. 이른바 증발 현상이다. 이 또한 우리네 인생과 다를 바가 없다. 시간이 가면서 술이 저절로 증발하듯이 우리 몸도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늙어가기 마련이다. 결국 잘 숙성된 명품 술과 같은 깊고 품격 있는 맛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는 가운데 또 다른 각도에서 육체적 쇠퇴에 대한 정신적 수용 태도를 가다듬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마음가짐이야말로 파워 시니어로 가는 길에 생명수요 감로주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오늘의 영상 내용에 공감하시나요? 인생의 행복을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일들을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면서 오는 행복감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는 이렇게 노년 생활을 너무 고민하면서 살면 힘들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저 혼자서도 남과 비교하지 말고 마실 물, 먹을 음식, 누울 자리, 읽을 책만 있다면 감사하며 노년을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말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든 남은 인생 동안은 남들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챙기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면의 자신에게도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자신이 잘한 일이 있다면 적당한 선물을 해주면서 자신을 지켜 세워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만약 어려운 환경을 지금 잘 헤쳐나가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